너 우리 경기도의 경기라는 이름이 내년이면 무려 1000년이 되는 거 알아? 1000년? 1000년이라고 하니 왠지 환상 속의 도시 같다. 1000년의 해를 맞이해서 경기도에서는 투어를 다니며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대. 모아서 뭐하게? 우리의 의견을 모아 정책이 되게 한다는 거지. 단순히 1000년이 된 환상 속의 도시가 아니야. 우리의 상상이 현실로 구현되는 곳이야.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도. 고려시대부터 불린 경기라는 이름은 어느새 1000년이 되었습니다. 1000년 동안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뛰어온 만큼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모아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며칠 전에 20대 여대생이 자신의 출산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버려진 신생아를 구했다, 이렇게 거짓 신고를 한 일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게 미혼모의 신생아 유기 상황인데요. 최근에 이런 일이 좀 많고 또 늘어나고 있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입양특례법상의 출생신고를 의무화한 조항이 있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미혼모들의 신생아 유기가 늘어난답니다. 그래서 비밀 출산 특별법이 필요하다, 이런 움직임이 일고 있네요. 자, 이 특별법을 함께 준비하고 계신 이 베이비박스 운영하는 곳입니다. 주사랑 공동체의 조태승 목사를 연결합니다. 조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사랑 공동체에서 베이비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조태승 목사입니다. 그 베이비박스에 요즘도 아기들이 많이 옵니까? 바뀐 게 없으니까요. 매달 평균적으로 한 17명에서 18명, 한 18명 정도의 아기가 베이비박스에 보호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며칠 전 광주에서 있었던 그 사건은 자기가 낳은 아기를 자기가 낳지는 않았다고 숨기려고 했지만 어쨌든 자기가 구했다고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조금 베이비박스보다는 조금 더 낫다고도 볼 수 있나요? 글쎄요. 출산 사실을 알릴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출생신고에 좀 더 구체적으로 곤란을 느끼는 그러한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한 3개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아무데나 갖다 버리는 것이죠. 아이고, 쓰레기통이나 지하철 무인 보관함에서도 종종 아이들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입양의 탈을 쓴 그 불법 인터넷 비밀 거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인신매매 형태의 아기 거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까? 네. 그리고 세 번째가 베이비박스로 이제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첫 번째, 두 번째의 경우에는 정확한 그 규모, 그렇죠.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정말 그렇게 버려지고 있는지, 그 도대체 누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실체를 파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나마 통계로 잡을 수 있는 이 베이비박스로 봤을 때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하면서 소개했습니다만 입양특례법이 얼마 전에 바뀌면서 출생신고를 의무화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몇 년도입니까? 출생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요, 그 전부터 있었던 거고요. 가족관계 등록법상에서 당연히 이제 아이를 낳으면 친생모에 의해서, 친생부모에 의해서 한 달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되는 것은 그 전부터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2012년 8월에 입양특례법이 이제 만들어져서 시행되게 되는데, 그 법 안에 입양의 대상이 되는 아기는 반드시 친생부모에 의해서 출생신고가 되어야만 입양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 생기게 된 거예요. 바로 그 2012년 8월 그 이후에 유기되는 사례가 늘어난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이제 법적으로 출생신고가 안 된 상태에 이제 부모가 아이를 어디다 놓고 가면 이제 그게 유기가 되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비밀 출산이 가능하도록 법을 좀 바꾸자, 특별법이 필요하다, 이런 움직임이 있던데, 그건 어떤 걸 제도화하자는 겁니까? 한국 사회에서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있는 상황이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인해서 본인의 임신과 출산 사실을 드러낼 수 없는 사람들, 알릴 수 없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는 이러한 도움을 제공할 때 항상 실명을 전제로 이런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 받으러도 못 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밀 출산 제도는 단순히 출생 신고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임신 단계에서부터 출산 이후까지 곤경에 처해 있는 임산부들이 다양한 의료적 서비스, 사회복지적 서비스를 실명이 아닌, 물론 실명을 전제로 하지만 그것을 비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이제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도움을 주는 기관에 가서 실명은 밝혀야 되지만 저 실명은 철저히 비밀 보장된다. 그걸 보장해주면 많이들 올 거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그렇죠. 꼭 필요한 사람들이 그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적극적으로 상담을 해서 친엄마가 아이를 기를 수 있도록 도움도 제공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기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예. 아기 엄마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예. 그 아이의 이름이 올라가지 않도록 예. 출생 사실을 숨겨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또 이제 비밀 출산제의 또 어떤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었죠. 외국에 이런 입법 사례가 있나요? 문화가 나라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네. 비슷한 법안들, 비슷한 제도들이 선진국에는 있어요. 예. 대표적인 게 예. 프랑스의 익명 출산제, 그리고 독일의 비밀 출산에 관한 예. 특별법,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세이프티 헤이븐 로라고 하는 곤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익명으로 아이를 놓고 갈 수 있는 네. 그렇지만 병원에서 자동으로 출생 등록이 되는 그런 형태의 제도들이 선진국에는 있습니다. 네. 제 기억에 지난 2012년 아까 우리 얘기 나눴던 입양특례법상에 출생신고 된 경우만으로 하자 이런 그 법적인 조치가 취해진 이유가 가능하면 친모가 아이를 키우는 그런 걸 좀 장려하자라고 하면서 만들어진 건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특별법도 여전히 그 친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또 비밀 출산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항상 이야기해요. 비밀 출산에 관한 특별법은 태어날 아기 그리고 태어난 아기 엄마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제 그렇게 네. 이야기합니다. 뭐 곧 발의가 되겠죠? 네,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을 오신환 의원께서 이제 대표 발의를 할 예정인데요. 예. 그 의원실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론의 장에서 함께 좀 진지하게 논의를 해봐야 될 대상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사랑 공동체 조태승 목사였습니다.